서울 노원구 빌라에 사는 66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영자 씨는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집에서 손주를 봐주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아들 집. 며느리는 현관에서 가방을 들고 급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좀 부탁드려요.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며느리는 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하루 종일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 안 되지만 용돈 하시라고요. 며느리가 건넨 돈은 5만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친구 순자는 오늘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자유롭게 여행을 가보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좀 있으면 둘째 낳는데. 엄마가 봐줄 거지? 영자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큰아들 집 손주도 벅찬데 작은 아들 집까지. 그날 저녁 친구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너 맨날 손주만 봐줘? 우리 나이에 그게 인생이냐? 그래도 아들들이 힘들잖아. 아들들만 힘들어? 너는 안 힘들어? 내일 나랑 복지관 가자. 실버 일자리 있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 보조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급 80만 원.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좀 해볼까 하는데.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영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우리가 부끄러워. 그 나이에 일하면 자식들 욕먹이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들이 무능해서 노모가 일한다고. 영자 씨는 참았습니다. 첫 출근 날 학교 급식실에 들어섰습니다. 큰 솥, 무거운 식판,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선배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그만둬. 우리가 어린이집비 내는 돈 엄마 주면 되잖아. 여태 차비하고 애들 과자 사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용돈 5만 원으로 퉁치더니 이제 아쉬우니 어린이집비를 준다고 하나 봅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오고 쉬고 며칠이 지나자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힘들었죠? 처음엔 다 그래요. 자식들이랑 손주들 너무 맘 쓰지 말아요. 우리도 다 자식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날, 영자 씨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80만 원. 혼자 아들들을 키우던 예전 식당에서 일할 때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청소 일을 할 때도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달랐습니다. 큰아들 학원비로, 작은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생활비로 모두 아들들에게 갔습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건 오롯이 내 돈이야.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순자가 전화했습니다. 영자야, 첫 월급 받았어? 축하해. 응. 고마워. 우리 다음 달에 강원도 여행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갈게. 생애 첫 친구들과의 여행.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설렜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큰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열이 40도나 돼. 지금 응급실 가는데 엄마 올 수 있어?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엄마, 애가 아픈데 그게 뭐가 중요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섭섭했어요. 애가 아파서 부탁드린 건데 오시지도 않고. 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퇴근 후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일 그만둘까봐. 왜? 무슨 일 있어? 영자 씨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야, 너 평생 아들들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이번엔 너를 생각해.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자 씨는 사표를 썼습니다. 급식실에 도착해 실장님께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일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영자 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언니, 손주가 아프면 아들 며느리가 일 빼고 봐야지. 그걸 왜 언니가 죄책감을 느껴요? 맞아요. 손주 아프면 부모가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왜 할머니가 일까지 그만둬야 해요? 영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쓴 일기였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언제 나로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김영자라는 사람으로. 영자 씨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표를 찢었습니다. 다음 주말 영자 씨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가 모두 모였습니다. 영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내 일생을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아빠 없이 너희 둘 키우느라 식당 일이고 청소 일이고 닥치는 대로 했어. 그때 번 돈은 다 너희한테 갔어. 나를 위해서 돈을 허투루 쓴 적도 없고 통장에 돈이 남아본 적도 없었어.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친구들은 다 여행도 다니는데 나만 손주 육아에 하루 종일. 미안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가 뭐라 하려는데 큰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엄마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 작은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우리 때문에 여태 고생했는데. 엄마도 이제 편히 엄마 인생 살아. 영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린이집 보낼게요. 죄송했어요. 그날 저녁 영자 씨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여전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도 익숙하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아들들은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린이집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익숙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자 씨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옷을 샀습니다. 할머니, 와, 새 옷이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예전엔 아들들이 주는 용돈으로는 이런 선물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2박 3일 강원도 여행을 갑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는 영자 씨. 순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영자야, 기분 어때? 아이고 말해 뭐해.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66살에 처음으로 나로 사는 것 같아.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자식들 키우느라 애썼는데 우리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버스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 영자 씨는 홀가분 한 기분이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은 아닙니다. 건물을 산 것도 TV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작고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영자 씨는 66세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